자, 이렇게 또 설레발 칠 때 잘 잡아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대형주의 시간입니다. 네,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아, 오래됐나요? 자, 미장은 어제 안 열렸죠? 예,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외환 시장이나 이런 데 열렸는데 뭐 큰 움직임은 좀 없었습니다. 유럽이 하락을 했어요. 영국 0.39, 독일 1.34%, 프랑스 1.78% 하락을 했는데 개파락해 가지고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자동차 섹터, 명품 섹터 하락을 했고 방산이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위협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에 대해서 유럽연합에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30억 유로 규모의 관세 검토 대미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거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2월 초에 발효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외에 기업에 대한 세금, 투자 제한, 공호 입찰 제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보다도 지금 무역 협정을 하면서 합의 보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비준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는 중단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면 유럽과 그리고 미국 양쪽 다 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도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건 어제만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어제도 미국 선물 시장은 좀 하락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나타냈는데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리고 우리 시장하고 대만은 큰 영향 없이 그냥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4월에 해방의 날 예. 때도 그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주가의 저점이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크게 하락한 이런 부분보다는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우리가 시장 내부에 뭐라고 할까요? 펀더멘털을 건드는 네. 재료가 있는 거고 그 외부의 정치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은 1.32% 하락해서 4,90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어제 시장 0.23%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시작하자마자 자동차, 로봇 섹터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상승반전했고요. 장중 내내 상승 종목들의 상승폭이 더 커졌고 그리고 아침에 약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올라주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4,904포인트니까 5,000포인트까지는 2%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조금 쉬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현대차가 어제 16.2% 올랐고요. 기아가 12%, 현대모비스가 6%, 현대글로비스가 6% 올랐고요. 로봇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PG 21%, SBB테크 24%, 현대모백스 20%, 두산로보틱스 19%. 휴림로봇과 뉴로메카는 상한가 가는데 뉴로메카는 상한가를 4번인가 쳤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가 됐을 겁니다. 유로메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거기도 로봇이죠? 예, 로봇입니다. 로봇 종목들이 지금 뭐 파죽지세입니다. 그냥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주가를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스랑 CEO가 대단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뭐 AI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에이전트 AI 다음에 피지컬 AI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I의 기술 혁신이 성공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각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에 장착된 디바이스의 활성화, 대중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젠 될 거 아니냐. 네. 로봇과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다음이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AI의 혁신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중공업 7%, HDD, 현대중공업이 4% 쪽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조선주 쪽은 LNG하고 그리고 미국 군함 관련된 네. 기자재들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브도 한 9% 올랐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항공우주도 6%, L전자가 어제 8.6% 올라서 이게 거의 1년 만인가? 1년은 좀 안 됐나? 1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어제 SKT도
7% 올랐습니다. 이렇게 적어온 이유는 하나하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SKT나 뭐 이런 LG그룹에는 요번에 그 뭐죠? 국가적으로 하는 AI 사업에 이 두 네. 개가 통과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이브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얘도 뭐 이유가 있다고 하죠. 지금 뭐 뉴스들은 나오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뭐냐면 대형주 중에 또는 대표 종목 중에 얘는 왜 못 올라? 얘는 저 PBR인데 그런데 뭘 좀 붙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는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대형주 군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지금의 어떤 테마성인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붙여지면 그냥 그쪽에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보여주면서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가 8.65% 올랐고요. LLF가 5.8%로 전반적으로 전고체 쪽이 좀 오르고 그리고 소재 쪽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지수가 4,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제일 센 거는 지금 로봇입니다.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자동차 섹터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들도 요즘에 많이 오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오르고 있다라는 차별성이 좀 있는 거고요. 로봇 종목들도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냥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출처는 그냥 시장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특별히 이제 보여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협동 로봇이 있고 물류 자동화가 있고 액추에이터 있고 감속기 있고 뭐 이렇게 쭉 다 있어요. 의료용 로봇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상한가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물류 자동화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에 있는 이건 직접적으로 수익이 다른 데들은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건 직접 수익이 먼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는 비용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쪽 협동 로봇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이쪽보다도 이쪽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좀 이 강도가 좀 다르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몇 가지, 뭐 어제 휴장이었지만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연초부터 지정 리스크가 부각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한 정책을 보면 국내 선거형 정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최근에 고점을 다 찍고 있었잖아요. 고점 대비 봤더니 최근이라고 하면 한두 달 사이에요. 애플은 7주 연속 하락했어요. 응? 그래요? 7주 연속. 근데 엄청 하락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11% 하락했는데. 11%? 네. 그냥 7주가 빠졌는데. 계속 약했다는 거예요. 계속. 애플이 11.4%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6.9%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2.2%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M7 얘기 작년 내내 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S&P 500이 16% 올랐어요. 1년 연간 수익률이. 네. 연간 S&P 500 16%를 상회한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이 있는 종목은 M7 중에 알파벳하고 엔비디아 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약했어요. 이젠 M7도 아니네요. 그렇죠. 바뀌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그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겼고 올해 들어서 봤더니 러셀 2000 지수가 11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구간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 제일 센 것은 반도체하고 전력기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알파벳이 시가총액 2위로 부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또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 센터가 각광을 받았고 올해는 데이터 센터 쪽보다는 피지컬 AI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AI 확산으로 되면서 디바이스에 AI 장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반도체가 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반영하면서 올해 반도체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 수급이나 그리고 정책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섹터별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를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지수를 지금 논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지수를 뭐 얼마까지 간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의 생각은 말씀드렸습니다. 몇 차례.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 분석에서 언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각하는 3차 상승의 단기 고점은 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추종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안에 순환하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는 현대차하고 로봇이 가장 세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현대차가 3위가 됐고요. 야. LG에너솔루션이 4위, 삼성 우선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로 올라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기아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걸 딱 보면 반도체, 조방원, 현대차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로봇, 조방원인 거예요. 지금 거기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바뀌었는데 최근에 다시는 또 다시 이렇게 네. 고정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개장 1월 2일부터 10일 연속 상승이에요. 근데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수가 10일 연속 상승하는 그것도 고공권에서 네. 계속 상승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직도 싸서 더 갈 길이 멀어서 뭐 엄청난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이 지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위쪽으로 벌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박스권이고요. 얘네들이 그러면 계속 빠지고 나머지가 오르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빠질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애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애들이 아니거든요. 뭘 해도 내놓고 또 다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뭐래도 할 놈들이다. 그러면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종 상위의 종목이 알파벳은 더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뭐 현대차 그룹하고 로봇 막 급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바원이나 이런 데 대표 종목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위로 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10일 연속 상승하면서 2주 만에 지수가 17% 아니 아래에서 17% 그럴 수 있다니까요. 신고지수 내면서 17% 오르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이 위쪽으로 바라보는 심리도 분명히 있지만 위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약한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보면 외국인들이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사면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기관에서도 연기금이 사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기관들을 대통령이 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무슨 진짜 조그만 나라도 아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 투자가들이 이번 수익률을 못 쫓아간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되게 진짜 많아요. 시장 수익률을 못 쫓아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BM을 추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게 만약에 어떤 분이 수익률이 30% 났어요. 운영하는 매니저가. 그거 엄청 많이 냈잖아요. 주시장에서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수가 35%야. BMD 마이너스 5%네. 그렇죠. 평가가 안 좋아. 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왜 2차 전지 오를 때 그걸 못 쫓아가 가지고 막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의도에 많이 들리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정보를 보면. 그래서 어디선가 수익률을 막 채워야 되는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형주 저PR 종목들을 많이 찾으려고 저PBR 종목을 많이 찾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한번 그런 게 찾아지면 그냥 막 서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우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근데 지금 1월 셋째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이번 주 지금 벌써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네. 5천 찍었다.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죠. 아, 물론 더 갈 거야. 더 갈 수 있어. 5천 몇 배, 뭐 6천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보고 간다면 모르겠지만 시장 그렇지는 않아요. 네. 가더라도 그렇게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와중에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한번 돌아다니길래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2025년 작년 6월 우리 원화의 전망이 1,300원대에 거의 대부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균이 1,441원, 1,400원에서 1,460원까지로 바꿨다. 해외 IB들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원화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주식 추천하는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어제? 못 봤습니다. 아니요. 동영상들이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주식 추천하는. 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텍스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정리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현재 어타가 하나 있네요. 시사부터. 한국 증시 상황은 과거 일본의 스튜어십 코드 지배구조 개혁 이후에 랠리를 내보였던 초기 국면하고 유사하다. 당시 일본은 정책 변화가 일어났고 기업들이 대응을 했고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일어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다. 한국 주식시장은 2025년도에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평균 수준이고 한국 기업의 약 70%는 여전히 PBR이 1배 이하이다. 일본은 PBR 1배 이하가 약 45%, 미국은 5%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26년 올해도 한국 주식시장 시장에 또 한 번의 변혁의 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 좋다 이런 게 막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었던 건 뭐냐면 지금 3차 3법 개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런 모멘텀을 계속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전에 기억나세요? 이런 모멘텀이 끝나버렸으면 시장이 멈췄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대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들이 모멘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부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보유 자사주 18개월 내 소각 법안 그리고 신규로 하는 거는 1년 내 소각 이걸 상정 준비하고 있다고 상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해서 릴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코스피 기업의 주식수는 연평균 2%씩 증가했는데 작년에 약간 감소했고요.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코스피 주식수는 연 1%씩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5,000포인트 가까이 온 와중에 뭐 이제 와서 이렇게 좋다는 거 뭐 그래 알겠어.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시니컬하게 이렇게 볼트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있죠.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혁, 지배구조 개혁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2014년, 15년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이 그때 5년간 상승을 했어요. 5년간 상승을 했는데 그거 5년간 상승한 거는 저는 지금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네. 시기마다. 근데 그거 발표하고 그 해하고 다음 해에 얼마큼 올랐냐면 그 해에 56%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서 한 70% 정도 올랐어요. 70%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 시작이 언제냐면요. 우리 시작은 저 밑에 뭐 4월에 폭락했던 저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2,600포인트 정도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6월 지수입니다. 6월 지수. 그래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은 어땠냐? 그리고 나서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8년도엔가 다시 한번 강력한 그 당시에는 정부도 정부지만 네. 거래소에서 강력한 소위 그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제도가 다시 나왔어요. 그때 나오고 또 2023년도에 한번 나오거든요. 네.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교해드린 2013년도에 니케이 225가 얼마였냐면 만이었습니다. 만 포인트였고요. 지금은 5만 포인트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만 갖고 설명할 수는 분명은 없어요. 만에서 5만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니케이를 보니까 예.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만에서 2만까지 쭉 가요. 근데 그렇죠. 쭉 가는 게 예. 2013년부터 거의 한 2018년까지 쭉 가다가 예.
아니죠. 2017년까지 갔다가 2만쯤에서 쫙 계속 옆으로 가요. 예. 2만쯤에서 옆으로 가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 팬데믹 지나고 팬데믹 약간 예. 특수성이 있다 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또 왔습니다. 27,000에서 거래소에서. 예. 쫙 올라가네요. 예. 딱 그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예. 그 뒤에는 모르겠고 2013년 14년도에 요걸 시작을 했을 때 왜냐면 지금 되게 비슷해요. 현 정부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바로 1년 사이에 곧바로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간 게 아니에요. 네. 계속 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제도 개혁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기업이 바뀌면서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를 좀 하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그거와 유사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일 유사하다면 지금 거의 한 2배 왔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네. 여기서 무슨 시스템 리스크나 이런 미국의 상황에서 만약에 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럴 게 아니고 미국이 이 상태에서 그냥 박스권만 유지한다면 우리 시장이 어쩌면 생각하는 것처럼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인버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BOJ 금리 결정하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금리 동결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장은 예상하지 않은 게 나오면 좋지 않게 받아들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면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근데 지금은 동결 예상하고 있고요. 일본은 조기선거 돌입 2월 8일 날 조기선거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선거 전략 이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공공지출 확대, 감세, 신국방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소비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 식료품 8% 세금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게 약간 상충되고 있어요. BOJ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계속 재정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정 확대를 하면은 돈이 더 풀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 엔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 쓰고 있고 한쪽은 엔화 약세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일본은 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이 똑같이 이러한 감세 정책이나 공공지출 확대나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시장 걱정은 별로 안 하는 편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지출은 확대하는데 감세를 하면 그 채권을 엄청 발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은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전부 다 제일 걱정하는 점이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 그냥 직접적인 주식시장의 영향은 아니지만 그린란드 점령 계획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공개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영토를 점령한다면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기억은 되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내용 맥락을 보면은 네.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중국을 겨냥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린란드가 러시아의 직접적인 이제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반대 지역이니까요. 입장인데 반대를 못 하고 있어. 왜? 자기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요. 중국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중국 위협을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가 2월 7일 날 아르테미스2 임무를 수행할 우주선 발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것 발사하면은 테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달을 도는 유인 임무 우주선이 됩니다. 4명의 승무원이 탑승을 하고 약 10일간 달 궤도를 순환하고 돌아올 거고 아르테미스 3 임무는 뭐냐면 달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뉴스 보면 우리 뭐 주시장 얘기하니까 주시장 얘기할 건데 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다른 주시장 외의 얘기라 보면은 옛날 아폴로에서 달 착륙해갖고 막 걸어다니고 했던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걸어다니고 그런 거. 그럼 왜 50년 동안 왜 못했지? 그렇고요. 네. 뉴욕 증권거래소가 주식과 ETF를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피곤해집니다, 진짜. 진짜 피곤하시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증권사와 미국의 증권사하고 연계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시스템들이 소위 그 예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처럼 이제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걸로 되는 거예요. 되게 굉장한 변화입니다.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AI5 설계 거의 끝났다. AI6는 초기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7, 8, 9 등이 칩이 이어질 건데 요거 반도체 개발 새로운 거 나올 때 3년씩 걸리지 아니야. 우리는 6개월로 단축할 거야. 곧바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여기에 동참해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미국 테슬라 공장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AI4는 삼성이 하고 있고요. 네. 이 5는 TSMC에서 그렇죠, 하고 네. 있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EUV 장비를 시험 가동을 3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발로 시각 장비, 증착 장비를 차례로 반입하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이 여기 많아요. 미국 테일러 공장 주변에 한국 소부장 기업이 뭐 대표적인 종목 뭐 이거 기사에 나온 것만 동시에미케, 솔브레인, FST, 한양 엔지티 이런 들이 있는데 145곳이 가 있어서 아예 단지를 구성해 줬어요. 여기다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열풍이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중이다라는 대만 공상시보 뉴스가 있는데요. AI 관련 자금이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AI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우리가. 저궤도 위성도 그렇고 PCB 산업도 그렇고 투자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AI에 이게 그동안에는 데이터 센터만 보고 메모리 반도체만 보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는 걸 보고 있다. 사실 현대차가 지금 뜨는 것도 다 이 맥락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이제 뭐 다 화두가 됐고 알려졌으니까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HSBC에서 현대차 목표 주가를 32만에서 58만으로 상향한 보고서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로보틱스 및 AI가 단순 제조사를 넘어서 플랫폼으로 현대차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에 대해서 수직 계열화됐고 데이터 생성 능력이 있다. 아틀라스 시연으로 기술력을 입증했다. 경쟁사 대비 우월한 가동 범위가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제조 시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조 시설이 있다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9번 뉴스는 미국 배터리 상장사인 엠프리우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생산 거점이 있고 중국에서 많이 또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본격 이전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7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가 지금 미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드론 및 도심 항공 교통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100만 셀 규모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올해 매출의 50% 수준을 한국 공장에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얘기하면서 제가 요 말씀을 또 매번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의 정책들을 보면 이번에 나오는 보면은 일관된 정책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조업에 낙후된 제조업으로 인해서 중국과 비교가 안 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온쇼어링, 리쇼어링 다시 오라. 또는 해외 유수의 제조업체들도 미국으로 와라라고 협박도 하고 당근도 주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지금 현재의 숙련도 노동자들의 숙련도 그리고 임금으로 봐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정책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그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로봇, AI 적용 이런 데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AI 패권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조선방산 원자력 뭐 전력기기 지금 얘기하는 이런 뭐 배터리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제조업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한테 되게 좋은 지금 기회의 시기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되겠어라고 되게 많이 했지만 전체적인 정치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가 상당히 있는 국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좀 이렇게 주가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내수의 경기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올해 전체의 GDP 성장률도 뭐 높게 잡아야 2% 뭐 이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좋지 않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느냐, 어떻게 이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 상당히 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러프하게 통으로 보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말만 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식 네. 하다 보면 네. 주식이 왜 이런 게 올랐나, 왜 이렇게 가까를 받나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분 뉴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찬반 반론이 많습니다. 야. 금융위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는 우리나라 없습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단일 종목에 대해서 30% 이내 최소 10개 종목 이상의 ETF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개별 종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레버리지 못하. 근데 홍콩은 지금 SK하이닉스 2배짜리 있고 이러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자꾸 네. 글로 가잖아요. 상장돼 있죠. 네. 미국은 3배짜리도 있잖아요. 지수도 위아래로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예 3배는 심사 불가예요. 아예 없어. 그런 거는 아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와서 이걸 하자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좀 화끈한 개인 투자들이 막 2배, 3배짜리를 외국 가서 많이 하니 우리나라 안에서 하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환율 때문에 그러겠죠. 네.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도박장 만드냐. 이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안 한 거 아니야. 소비자 보호라고 하면 되게 이게 양면에 있어요. 무슨 소비자 보호냐.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더 벌고 싶고 망하는 건 내 책임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망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국가가 왜 안 맞아줬어? 국가가 왜 안 막아줬어? 국가가 이런 거 책임져야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라고요. 나라가 조장해놓고 말이야.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그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진짜 환율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솔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 진짜 사실 이거 외국에는 있으니 그렇다고 뭐 외국 가는 게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하러 가는 거는 특히나 뭐 방 안에서 다 외국에 가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에서 하게 하고 싶은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돈 날리면 내 돈 돌려내라고 들어눕는 사람들이 또 많으니 참 고민이 많다. 정책이라는 건 그런 건데 예. 아무튼 그래서 논란이 있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 보면은 대부분 2배짜리 정도는 있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허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홍콩에 상장된 그 2배짜리 상품 2배짜리 있잖아요. 예. 엄청 제가 값싸고. 그 만드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대요. 왜? 그 지수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래요. 거기서. 그래서 만약 보통 우리가 ETF라고 하면 그 주식을 그 ETF를 사면 그 주식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품은 그렇게 안 한대요. 그래갖고 사실 만약에 홍콩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그쪽에서 돈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사든 팔든 간에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뭘 약간 사고 선물 이런 게 같은 아니고 거, 그런 선물처럼 거래된다는 네, 얘기죠. 네. 선물처럼. 네. 그냥 저도 그래서 배팅, 물어봤어요. 그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냥 안 들어온대. 배팅만 한다 이런 거네, 네, 그죠? 배팅. 예. 네. 근데 그러면 아무 도움 안 되잖아. 음. 다 나가서 하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없을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죠? 타이밍이 5천에 왜? 5천? 지수 5천에? 지수. 지수 5천에?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위로도 만약에 있으려면 반대로 이거는 인버스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운용사에서 네. 지수 인버스 만들고 있습니다. 2배짜리 이런 거 지금 요즘에 만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지수가 많이 왔으니까 또 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한 오늘 시장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